안녕하십니까. 우암 송시열 생애의 길 영상을 제작한 박기봉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은진 송시의 본향인 상천당이 있고 동춘당과 남간정사가 있어 은진 송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한기범 교수의 우암 송시열의 생거지와 적거지의 책을 접하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암의 생거지를 따라 출생지부터 시작되는 본 영상은 우암이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 촬영하였으며 1차, 2차 적거지인 유배지를 찾아가 우암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암은 학자로서 송자에 이르렀고 학덕으로서 문묘에 배양되었으며 한 시대의 살림의 종장이었고 한나라의 국가 대의를 선도한 대로로 추앙되었던 인물로서 그의 문집인 송자대전은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토록 주자를 연구하여 주자 연구의 제1인자가 된 우암의 살아온 길을 본 영상과 함께 여행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17세기 후반 조선의 학문과 사상과 정치를 주도한 서인계 산림학자이며 벼슬이 일국의 좌의정까지 올랐던 산림정치가의 대표적 관인유자다. 그는 직의 정신을 주자학으로 무장하여 평생토록 올곧은 선비의 길을 걸었고 북벌과 애치를 국가 대의로 천명하고 세도의 구현에 앞장섰던 선도적 경세가였다. 조선 숙종대의 문신이자 대학자로 본가는 은진, 자는 영보, 호는 우암 또는 우제다. 우암은 1607년 선조 40년 11월 12일 술시에 옥천군 이연면 용박리 구령촌에서 아버지 송갑조, 어머니 곽시부인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마을에는 우암의 유업이와 우암의 외조가 되는 곽자방의 충신 정여비가 나란히 서 있다. 이 유업이는 1778년 정조 2년에 우암의 출생지를 밝히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비로 1979년에 충청북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선산 곽씨 곽자방은 임진왜란 때 중봉 조헌의 의병진에 참여하였다가 금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절사한 인물이다. 옥천군 이연면 용박리 107번지인 이 농가 안에 세워진 유기비는 남겨진 터에 세운 비라는 뜻으로 우암의 아버지 수홍 송갑조가 살던 집터에 세워진 비다. 이곳은 아버지가 살던 옥천의 집터였으므로 사실상 우암 송시열의 옥천 생거지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송시열은 8세에 송중길의 아버지 송이창으로부터 공부를 배웠고 1632년은 스승인 사계 김장생이 작고한 바로 다음에 26세의 우암은 옥천에서 회덕 송촌으로 이사하여 회덕인이 되었다. 아마도 이때 우암과 동춘은 큰 스승을 잃은 외로움을 한 마을에 함께 강화하고 살면서 이겨내고자 했던 것 같다. 동춘당 송중길과 송시열은 같은 은진 송시로 동종 13촌 숙질간이다. 우암은 송촌으로 이사한 다음 해인 27세 1633년 9월 생원시험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우암은 그해 10월 경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늙은 어버이와 멀리 떨어지게 된다며 사직하고 돌아왔다. 29세가 되던 해 1635년 2월 우암은 회덕의 비례동 산수를 구경하고 서재를 짓고 재생을 가르쳤다고 했다. 그해 11월 우암은 국가로부터 복림대군의 사부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1636년 30세 복림대군이 어머니상의 졸곡을 마친 후부터 대군에 대한 강학이 시작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해인 정충년 1637년 정월 23일에 강화도가 점령되고 이어 그달 30일 인조와 세자는 삼전도에서 천태종을 높은 단에 모시고 단 아래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그동안 조선이 오랑캐라고 업심여기던 청나라의 신하가 되고 만 것이다. 이때 조선의 뜻있는 선비들은 응거하여 스스로 학덕을 기르고 후학을 양성하여 후위를 도모코자 하였다. 우암은 황간 냉천으로 응거하여 본격적으로 후학에 대한 강학을 하였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32세였다. 이곳에 10년 동안 머물면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진력하며 후위를 도모하였다. 황간은 그가 병자호란 이후 응거하면서 학문과 강학에 진력한 뜻깊은 현장이었다. 한천팔경의 하나인 원류봉은 깎아지른 듯한 괴암과 송천 물구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산봉우리다. 한천청사의 서쪽으로 원류봉 아래 강가에는 우암이 살았던 터에 유허비가 서 있다. 일찍이 우암이 이곳에 서재를 짓고 강학하였으므로 후손과 유림들이 이를 기념하여 1875년 고종 12년에 여기에 유허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 비는 1979년 9월 29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암은 42세가 되던 해 1648년 인조 26년 9월 진잠의 성전에 집을 지어 이주하였다. 우암이 성전에 주소를 두고 살았던 것은 42세부터 47세까지 약 5년간이었다. 당시로 공주목 진잠현 학하동이었고 지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번지 1원이다. 우암연보에 의하면 우암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이곳 지형이 넓고 한적한 것을 사랑한 때문이라 했다. 우암이 성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해는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기 1년 전 1648년이다. 1648년 효종 즉위년 우암은 효종의 북벌 의지에 따라 은거 생활을 접고 출사를 결심하게 된다. 이 무렵에 준비된 그의 기축봉사는 우암의 북벌 사상이 처음으로 명시된 장문의 상소인데 여기에는 정사를 닦아 이적을 물리치라는 그의 북벌 사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47세가 되던 1653년 효종 4년 12월 우암은 가족들과 함께 진잠의 별밭 성전을 떠나 회덕 소재로 이사하였다. 송자고택은 우암이 47세가 되던 1653년 효종 4년에 건립하여 55세 1661년 현종 7년까지 9년간 살았던 살림집으로 대전문화재 자료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암이 여기 소재동에 거주한 기간은 우암이 가장 왕성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던 시기로 중앙정계에서 북벌운동이 전개되었고 또 애송 논쟁이 있었다. 이 기간 중 우암은 살림의 영수로서 서인계 유림의 여론을 주도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또한 효종 만년에는 조정에 들어가 세도를 위임받아 한 시대의 학술과 사상과 정치를 주도하였고 특히 북벌 사상을 고양하여 북벌 운동을 다져나갔다. 그러나 1659년 효종 10년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북벌 운동이 좌절되었다. 그리고 현종이 즉위하던 해부터 효정상에서 조대비의 복제 문제로 이른바 애송 논쟁이 전개되었다. 숭년서원은 1585년 선조 18년 회덕의 선비들이 김정, 송인수, 정광필 등 자면을 제사하기 위해 용두록에 세운 유서 깊은 서원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로서 중, 고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당이라는 데서 공부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암은 47세에 숭년서원에서 회강하였고 1667년 61세에 숭년서원 묘정비의 축의를 지었다. 묘정비 축의는 우암 송시열이 짓고 동춘당 송중길이 글씨를 썼으며 서석 김만기가 전설을 썼다.
효정 9년 1658년 9월 19일 우암은 이조 판서가 되어 세도를 바로 세우고 북벌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에 나서게 된다. 우암은 이날 독대에서 효정의 북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암과 효정의 독대 사실은 독대 직후 우암이 그것을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곧 악대설화다. 그러나 악대설화가 있던 그의 5월 4일 북벌의 상징이었던 효정이 갑자기 승하하였다. 우암이 55세가 되던 해 1661년 헌종 2년의 섣달, 우암은 가족들과 함께 패덕의 소재동 집 송자고택을 떠나 공주군 장기면 원기로 이사하였다. 원기로 이사하게 된 이유는 이 무렵 조선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피해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공주 원기로 피신해서 온 것이다. 공주 원기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계리 산 24-13인데 이곳은 우암의 처가가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이덕사 묘비가 있는 인근 마을이지 않을까 추측된다. 1662년 현종 3년 우암이 56세가 되던 해 10월 공주 원기에서 피접을 마치고 여산 황산으로 이사했다. 우암이 황산으로 이사한 배경은 아마도 이곳이 스승인 사계 김장생의 유어지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암은 스승의 유지인 임리정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현들이 배양된 중림서원이 자리한 그 이루에서 살면서 유형과 스승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면학하고 또 강학하려는 뜻으로 여기에 팔계정을 지어 이사하게 된 것이다. 팔계정은 우암이 당대의 학자 및 제자들을 강학하였던 장소로 전해지는데 중림서원의 북쪽 언덕의 서양으로 자리하고 있다. 수원 만인은 우암이 서울에 가거나 또는 서울에서 회덕으로 낙향하는 길에 들러서 쉬거나 머물렀던 장소다. 우암이 57세 되던 해인 현종 4년 1663년 우암은 이곳에 초당을 지어 우거하였는데 이후 회덕 등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 길에는 항상 이 집에서 머물렀다. 우암은 서울에 머물 때 순교방 흥덕동에 우거하였다. 지금의 종로구 명륜동 1가 2가 해화동 일대가 바로 그곳이다. 해화동에 위치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정문에서 서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우암국이라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정주 병립이라 새겨진 큰 암벽이 있다. 정주 병립은 서울에서 우암이 살았던 송동의 우암 우거지 암벽에 새겨진 암각글씨다. 우암은 60세가 되던 1666년 현종 7년 황산에서 화양동으로 이주하여 80세가 되도록 여기서 살았다. 또 이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조정에 출사하여 벼슬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화양구곡에는 우암의 정신과 자치가 남긴 유적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화양구곡의 흔적을 한데 모아 우암 송시열 유적으로 사적 제417호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만동묘와 화양서원을 비롯해 읍궁암과 암서제 등이 있고 청천면에 있는 송시열의 묘지와 신도비도 포함된다. 그 중에서 만동묘는 노론들의 송시열의 유언을 받들어 건립한 사당인데 임진왜란 때 참전해준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명나라 황제를 위해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제를 모셨던 곳이다. 만동묘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조종암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 만절필동의 처음과 끝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양서원은 노론의 대표적 서원으로 당쟁의 중심에 있었던 서원이었다. 송시열 사후 그의 위패를 모시던 곳이다. 우암이 80세에 이 집으로 이사와 제주 유배를 떠나기 전까지 줄곧 이 집에서 살았다.
우암은 77세에 좌의정을 끝으로 치사하였고 국가로부터 봉조하로 추대되었으며 나라의 원로로서 대로라 칭해져 있었고 산림의 종장으로서 한 시대의 학술과 사상과 정치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래서 남간정사라는 것은 정사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남간은 운공남간 주자에서 시에서 따오고 주자 선생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우암 선생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소위 주자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우암은 주자와 통한다. 그래서 주자 선생님이 뜻을 따르고 주자 선생님처럼 제자를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 바로 남간정사입니다. 우암의 사후에도 남간정사는 1689년 우암이 정읍에서 후명을 받고 그의 시신이 장지인 수원 만이로 운구될 때 20여일 동안 머물렀던 장소였고 상중에는 그의 3년상이 치러진 유서 깊은 집이다. 기국정은 현재 남간정사의 앞쪽 연못가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원래 1654년 효종 5년 우암이 회덕 소재에 이사하여 방죽을 쌓고 그 연못가에 지은 별당으로 주로 종사를 의논하고 손님을 접대했던 곳이다. 주변에 구기자와 국화가 무성하게 피어난다 하여 구기자 기자와 국화 국자를 붙여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기국정은 원래 소재동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1927년에 소재 방죽 일원이 개발되면서 집이 헐리게 되어 현 위치인 남간정사 구역 내로 이전되었다. 지금의 우암 사적공원의 가장 동쪽 고봉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우암 사당 건물이다. 회덕의 유림들이 우암을 추모할 제사 공간으로 남간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 남간사는 우암 송시열과 수제자인 수암 권상아 그리고 예송기에 우암의 억울함을 상소로 진달하였다가 창살당한 석곡 김상민의 위패를 모시고 제항을 해왔다. 송자대전의 목판본 판목을 보관하는 곳이다. 송자대전의 초판인 우암집은 1717년 숙종 43년 민진우가 어명을 받아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하였고 그 후 송자대전은 1787년 정조 11년에 여러 애책들과 합하여 왕명으로 평안 감령에서 간행되었다. 총 215억 원 102책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이 송자대전판은 그 후 청천 화양동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1819년 순조 19년에는 이곳에서 따로 장판각을 짓고 추사 김정희가 쓴 송자대전 장판각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그러나 1907년 순종 1년 의병 진압과 관련된 방화로 모두 소실되어 1929년에 회덕의 유림들과 후손들이 송자대전을 다시 목판으로 새겨서 간행하고 대전 소재동에 있는 고택의 일부를 헐어다가 장판각을 짓고 이것을 거기에 보관하였다. 1차 예송에서 복제 논쟁의 쟁점은 효정의 종법적 지위를 장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차자로 볼 것인가의 입장 차이였다. 이때 남인계의 윤휴와 허목은 제1자가 죽으면 적처 소생의 제2장자를 세워 장자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서인계의 송시열 송중길은 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 제2부정을 내세워 효정을 출생 순서대로 차자로 복제는 종법에 따라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암에게 내려진 죄목은 효종의 죽음에서 비롯된 일련의 예송 논쟁은 단순한 복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종법 논쟁으로서 그것은 다분히 이념 논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는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었고 따라서 예송에서의 패배는 곧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졌다. 1월 25일 우암은 충청도 진천에서 출발한 지 10일 만에 첫 유배지인 함경도 덕원의 배소에 이르렀다. 송시열이 덕원에 이르니 문생들과 북쪽 땅의 선비들도 모여와서 배우는 자가 많았다. 우암이 덕원에 유배되어 있던 기간은 만 5개월이 된다.
1675년 숙종 1년 윤 5월 15일 숙종은 우암을 멀리 남변으로 이배하자는 사헌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5월 17일 거제 이배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우암은 함경도 덕원으로부터 경상도 장기 현 포항시 남구 장기면으로 이배되어 그해 6월 10일 위리 안치되었다. 당시 남인 진영은 송시열 등 서인계에 대한 처벌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졌던 것이다. 우암은 경상도 장기에서 4년간 유배 생활을 기록한 적거 실기에 의하면 오도전은 당시 우암에게 수학하여 향교의 훈장이 되었고 중림서원을 창건하고 그 역사를 고정하는 일에 오도전의 후예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679년 4월 10일 우암은 장기로부터 거제로 이배되었다. 우암은 거제에서도 스스로 수양과 주자학 연구와 찾아오는 이들에 대한 강학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거제의 유림들은 우암을 기리는 방곡서원을 세우고 우암을 주향으로 김진규, 김창집, 민진원, 이중섭, 김수건 등을 배양하여 향사해 왔으나 1871년 대흥군 때 회철되었다. 방곡서원을 송시열 선생의 유배지라 볼 수 있다. 우암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남인은 갑인애송에서 승리하여 전국을 장악하였다. 그 후 남인계에서는 서인들을 처벌하는 문제로 강경파인 청남과 온건파인 탕남으로 갈라졌다. 그러던 중 숙종 6년 1680년 남인들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대부분 옥사하거나 파직 유배되었고 서인인 김수왕이 영의정이 되고 김석주가 우의정이 되어 서인이 재차 집권하는 이른바 경신대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남인이 실각하게 되자 숙종 6년 1680년 우암 74세 5월 거제에서 청풍으로 이배하라는 명이 있었다. 그러나 6월 2일 우암이 이배지를 향하여 합천에 이르렀을 때 우암을 완전히 석방한다는 명령을 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암은 그달 6일 회덕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거의 6년간 긴 유배살이를 마감하게 된 것이다. (1688년) 숙종 14년 10월 27일 후궁 장씨가 아들을 낳았다. 1689년 1월 10일 숙종은 중신 대부분의 반대에도 원자로 명명하였다. 원자 책봉의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귀결되자 이를 지켜보던 우암은 사림의 종장으로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숙종의 독단적 결정을 볼 때 이제는 그 자신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직접 나서서 직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689년 2월 1일 우암은 원자 책봉이 시기상조라는 분명한 뜻을 담은 상소를 숙종에게 올렸다. 그러나 우암의 상소를 받아본 숙종은 대노하고 곧바로 우암을 삭탈관직하라는 명과 함께 제주로 유배하였다. 우암에 대한 유배 명령은 곧바로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 노론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즉 우암의 유배가 결정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2일 조정에는 새로운 남인 정권이 수립되었으니 이것이 곧 기사 황국이다. 1689년 2월 8일 우암은 혹한을 무릅쓰고 83세의 노령으로 제주를 향해 유배길을 떠나게 된다. 우암의 유배 처소는 제주성 안의 삼지동으로 제주관리 김환심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없다. 현재 제주 귤림서원에 있는 우암 송선생 정려 유업인은 1771년 영조 47년 권진흥이 중심이 되어 세운 비다. 우암은 1689년 5월 17일 별도포로 옮겨지고 26일 제주를 출발하여 27일에 해남 증도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남인계의 권대훈, 목내선, 김덕원, 미남 등이 우암의 죄악이 이미 드러났으니 국문할 거 없이 바로 사사하자고 청하였고
숙종은 이 주청을 즉시 윤호하였다. 우암은 6월 7일 밤 정읍에 도착 후 6월 8일 진시에 정읍의 관하에서 조용히 후명을 받았다. 직의 사상을 가지고 세도를 자임하며 그것을 세상에 펼쳐보고자 했던 대로 우암의 83년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마감되는 순간이었다. 우암의 초장지는 우암이 서울을 오르내리며 우거했던 수원 만리로 정해졌다. 대전 남간정사에 한 달 머문 뒤 수원 만리 무봉산으로 향했다.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날아올 것 같은 무봉산 중턱에 우암이 안장되었다. 우암의 묘소는 이곳 초장지에서 69년을 모셔지다가 그 후 1757년 영조 33년에 충북 괴산군 청천으로 이장되었다. 우암의 묘소는 우암이 정읍에서 호명받은 지 69년이 되던 1757년 영조 33년에 초장지인 수원 만리 무봉산에서 현 위치 충북 괴산군 청천의 응봉산 아래로 이장되었다. 우암의 이 청천 맷자리는 장군 대자형의 명당이라고 칭해진다. 1694년 우암이 신원된 후 그의 높은 학문과 언덕을 기리는 추승 사업이 연이어 전개되었다. 숙종은 우암에게 무정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영조는 문묘에 종량하였으며 정조는 우암을 효정 묘정에 배양하였다. 우암을 향사하는 전국의 서원은 70여 개에 달하고 사액 서원만도 그 수가 37개 소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17세기 조선의 큰 선비 우암 송시열의 일생을 따라 살펴보았다. 우암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의 4대 조정을 섬기면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과 세도를 펴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중간에 애송으로 원지에 유배, 또 83세에는 원자 책봉은 시기상조라는 상소가 빌미가 되어 제주로 유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일생을 마친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우암은 비록 후명으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사후에 곧 신원되었고 다양한 추승과 함께 선정으로 장기간 초항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암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에 따라 역시 긍정과 부정으로 크게 엇갈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암이 붕당 정치기에 북벌운동과 예송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또 춘추의리를 밝히고 도통적 주자하게 철저하였던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이것은 우암에 대한 평가가 당색적 평가와 이념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역사 해석에 있어서의 시점 문제다. 역사는 각 시대의 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암은 학자로서 송자에 이르렀고 학덕으로서 문묘에 배양되었으며 한 시대의 살림의 종장이었고 한 나라의 국가 대의를 선도한 대로로 초항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문집인 송자대전은 215권 102책에 이르며 송자별집 또한 그 분량이 본집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우암은 평생토록 주자를 연구하여 주자 연구의 제1인자가 되었다. 우암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를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